이번 시간에는 2강 스마트 스토어 개설과 기본 자료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강 스마트 스토어 개설과 기본 자료. 우선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URL 셀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com 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네이버를 들어가서 검색창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치면은 우리가 초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네이버 회원이 되어 있으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선택한 다음에 이 회색으로 된 부분이 지금 여기에다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판매자로 되어 있으면 판매자로 해서 판매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하신 분들은 이 네이버 아이디를 로그인 해가지고 자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보기 전에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마케팅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건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싱글, 단일 채널이란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하게 되면 거의 많은 것이 거의 다가 영어로 되어 있고, 또 그 영어로 써 있지만 또 한글로도 외래어 표현으로 거의가 다 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글은 영어로 표현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그렇지만 우리가 좀 숙달하게 이해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채널이라는 뜻은 뭡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여러 개가 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그래서 마케팅에서 여러 개 채널이 있는데, 먼저 싱글 채널. 우리가 예전 컴퓨터가 나왔고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했죠. 가게에서 사람들이 고객이 찾아가서 물건을 사는 거.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옷가게 같은 거 판매를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데 가가지고 물건을 사갖고 와서 가게에다 전시해 놓으면 고객들이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삽니다. 단일 채널, 한 가지 채널밖에 없죠. 한 가지 방법밖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생기고 인터넷이 연결되니까 여러 가지 상점도 있고, 우리가 아이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컴퓨터로 있고,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물건을 살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점포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또 모바일 폰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고, 이전처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걸 갖다 멀티 채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사용해서 하는데, 이때는 주로 이제 그 회사의 홈페이지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은 그냥 자기 매장만 있기 때문에 자기 매장이 잘 되면 되는데,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그 홈페이지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 매장별로 서로 경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멀티 채널이라고 합니다. 멀티라는 건 여러 가지 뜻이죠. 근데 요즘에 와서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연결도 있지만 서로 간에 SNS라는 거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걸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물건을 산 다음에 서로 모여갖고 밴드라든가 카페라든가 뭐 이런 것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입소문을 내요. 또 대가를 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직접 가서 사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이렇게 모바일 폰을 통해서도 이렇게 가서 주문을 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근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자기들끼리 설명하고, 이렇게 옴니라는 뜻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입소문을 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떤 물건이 어디가 좋다. 이렇게 해서 어느 것이 좋다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서로 간에 그 SNS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옴니 채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마케팅은 옴니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옴니 채널을 다시 한번 읽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니는 모든 것, 모든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옴니 채널이란 모든 채널을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즉 물건을 파는 기업들이 모든 채널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옴니. 옴니 채널 경영은 하나, 방법론이 아닌 경험에 집중한다. 어디 가서 물건을 샀더니 좋더라. 응? 그런 거죠. 끊임없이 연결하죠. 우리가 뭐 카톡을든지, 뭐 밴드든지, 페이스북이든지, 뭐 트위터든 이런 걸 연결하죠. 모바일을 어느 곳에서나 가서 방문해서 사용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그런 것들 하니까 모바일로 해야 돼. 컴퓨터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든 물건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데이터를 다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우리가 하나하나 활동할 때마다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옴니채널에 활용을 하는 이제 옴니채널은 실제적으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조금씩 줄게요. 자, 멈추고 물론 해도 됩니다. 자, 네이버 들어가서 아까 설명했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치게 되면 이렇게 판매자 유형 선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판매자 유형 쪽에서 이제 여러분이 아직은 이제 이걸 배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안 가지고 있죠. 개인으로 한다고 하면 되겠죠.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내가 하게 되면 이쪽 사업자로 쓸 수가 있고 해외 거주는 않고 그래서 개인 판매 사업자 팁이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경우 개인 판매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한이 있으면 4개가 5개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자, 가입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판매자 정보, 사업자 전환 메뉴를 통해서 사업자 전환을 사용할 수 있다. 무슨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정식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물건도 여러 종류 많이 표할 수가 처리를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에는 이렇게 법정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뭐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대리인, 인감증명서 이게 필요한데 이건 이제 미성년자 자녀들이나 이런 거 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되겠죠. 자, 스마트 스토어 회원 종류를 봐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개인 판매 회원이 있고 사업자 회원이 있고 해외 거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 판매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가입 이후에도 사업자 전환이 가능하다. 이제 필수 서류는 거의 없습니다. 미성년자만 아니면 되고 만약에 미성년자는 아까 써졌죠? 법정 대리인, 뭐 가족관계 증명. 자, 사업자인 경우에는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일부. 그러니까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제 자기가 판매 사업 할 수 있는 도소매가 있으면 그냥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 판매협 신고증 일부. 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전자상거래를 할 때 하는 것입니다. 45,000원이 5만원 가격은 변하는데 각 지자체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일 경우에는 이제 협동조합이나 뭐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법인이죠. 인감증명서 사본이 있어야 돼요. 발급 법원에 가 등기소에 가서 떼면 되겠죠.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일부.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 법인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사본 일부. 그래가지고 이걸 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입을 할 때 사업자 회원으로 할 때 스캔 해가지고 보내면 됩니다.
해외 거주자 판매자는 이제 따로 있으니까 해외는 따로 읽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품 판매 권한이 있는데, 상품 판매 권한 신청, 판매 권한. 이제 이것도 조건 제한이 있는데, 특정 상품 카테고리 경우 취급 상품에 따라 서류를 제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건강, 뭐 식품 뭐 이런 것들이죠. 상품 판매를 희망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후 완료 시점 기준으로 1에서 2일 영업일 이내 상품 등록관이 권한이 부여된다. 상품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해외 상품 판매 약관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들은 거죠. 이거 잘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것들 해외 상품 해외 물건들 뭐 오메가3는 한국에서 안 나오는 것들 그다음 건강식품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서류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가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 서류들을 스캔하면 됩니다. 카테고리라는 것도 우리가 영어 나오죠. 아까 보면 채널 나오는 카테고리라는 어떤 서로 범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영어를 갖다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카테고리를 써버려요. 네, 여러분도 우리도 쓰다 보면은 다행히 이제 한글로 쓰면은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쓰죠. 보면은 카테고리, 그룹 다 영어죠. 선택만 한글이네요. 자, 건강, 기능, 식품 관련. 예전에는 이제 건강, 기능, 식품인데 여기는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줘 쓰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제출해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정관도 고쳐야 돼. 그다음에 의료기기 관련, 구매 대행 판매, 수입식품, 그다음에 구매 대행 판매, 화장품, 전통주 이런 것들 자기가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만이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서류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어 신고증,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판매 신고증,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록증.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서 조금 보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공식품,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 등록증, 식품 소분 판매 영업 신고증, 그다음에 이제 소분은 가려낸 거겠죠. 그다음에 OEM 방식은 주문한 것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겠죠. 축산물 판매업 신고 필증, 식욕 포장욕 뭐 이런 것들이겠죠. 농약 판매업 등록증, 여행 관광사업 등록증, 전통주 주로 통신 판매 승인서, 통신사 가입 상품, 공식 대리점인 경우 통신사와의 계약서 제출, 공식 대리점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할 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품 확인 필수 브랜드 판매자, 수입 신고 필증 또는 브랜드 제조업자의 공급거래 계약서, 단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의 경우 확약서 제출 후 입점이 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스마트 스토어도 하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이 잘 되어서 판매할 때도 필요한 것이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분야, 카테고리라고 하죠. 그런 것이 있다면 다 갖춰서 미리 해놓는 게 좋고 또 경우에 따라 교육도 받아놔야 됩니다. 지금은 뭐 직접 가서 교육을 안 받으더라도 인터넷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어디서 받는가 참고를 해서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 이름을 정하기.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1강에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사업 계획서를 간단히 해놨는데, 그때 하면서 우리가 점포명 정하죠. 그런 것처럼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한번 이름 정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름 안 바꿔집니다. 바꾸려면 취소를 하고 일정 기간 30일인가 기간을 지나야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이름을 정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 쓸 때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급할 상품과 그런 것들 지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이름을 질 때 뭐가 있나 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이름을 잘 짓자. 2 내지 30자의 영문, 소문자, 숫자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가능한데, 특수문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당구장 표시 뭐 이런 것들은 불가하다는 거죠.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일회 변경 가능하나 주소는 아까 말했죠. 이 도메인은 아까 STIKW 처음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바꾸는데, 이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안 바꿔집니다.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점은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에 있는 그쪽 아래에 이렇게 자기의 점포가 챙겨지는 거죠. 이 뭔 뜻이냐면, 우리가 백화점 같은데 점포를 분양받죠? 몇 도, 몇 층, 몇 호, 막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이 이름도 취급 판매하는 그러한 이름과 비슷하게 지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알기 쉽게 그런 것들을 지어야 됩니다. 자, 사이트 등록 가능, 사업자 판매일 경우에만 사용하다. 이름 할지게 이사는 이제 나물 투데이 뭐 나물 판매 화재내 양로지 뭐 아저씨가 안오지 판매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제 한번 지어놓고 한번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미리 하는 게 낫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의 주소, 이것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com이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홈페이지는 이게 바뀌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뭐 co.kr 뭐 .com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이 홈페이지, 옛날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바뀌었는데, 이제 홈페이지에 네이버라는 홈페이지에 입점을 해서 백화점에 입점을 해서 자기 한쪽 부분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이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죠. URL 주소라고도 하고 도메인 네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한우찜은 뭐 어느 시골에서 직접 풀을 먹고 자란 소입니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고객센터 번호 이렇게 가지고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체크사항 다시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가입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추후 변경 한 번이 가능하나 스마트 스토어 주소 URL 그것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브랜드를 만드는 것으로 SNS 채널 확장까지 고려해야 만들면 좋겠다. 특히 한글로 5글자 이내의 이름은 주면 좋고, 남들이 쓰지 않는 것을 만들면 네이버에서 내 스마트폰에 단독으로 뜨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일 뭐 입지? 나물 투데이, 프레 시멘트 지금이야. 스마트 스토어 이름을 이래 변경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변경이 안 되었던 시기에 탈퇴하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브랜드를 잘 이었을 경우, 상품명을 잘 이었을 경우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내 스마트 스토어에 관련 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름을 잘 짓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앞서 나갈 수 있으며 SNS 운영할 때도 수월하다.
같은 이름으로 SNS 채널을 운영한다. 자, 스마트 스토어 계정 추가 조건. 이제 만약에 장사가 잘 되는데 가지고 아이디가 하나 있는 계정을 또 만드는 회원 가입으로도 6개월 이상이 됐을 경우, 그 다음에 3개월 총 매출액이 800만 원, 이런 것들은 좀 변할 수가 있어요. 이 강의를 만들었을 때하고 좀 변할 수도 있어요. 800만 원 이상이. 최근 3개월 판매 만족도 85%. 판매하고 뭐 반품 나오다든가 뭐 이렇게 한 문제가 생기면은 안 되겠죠. 최근 3개월 동안 이용 정지 이력이었다. 뭐 배달이 안 돼가지고 이유상이 났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이용 정지가 있죠. 그런 것들 때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상품 저기를 등록을 돼 있으면 우리가 상품 등록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우리가 상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자, 마케팅 변화에 대해 설명했죠. 싱글 채널, 멀티 채널, 옴니 채널. 그다음에 요즘은 옴니 채널,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서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서로 정보 교환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옴니 채널이 주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의 운영의 개요 설명을 했고, 스마트 스토어 로그인, 판매자의 로그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기 위한 서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마찬가지로 강의 관련 링크는 나중에 댓글에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강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